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참여가 덤핑 적자 수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폭염과 가뭄 여파로 배춧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들이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산의 정비 기본계획 윤곽도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에는 총 14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또 경제활동 없이 쉬는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코 원전 건설 참여가 덤핑과 적자 수주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는 건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이 아닌 힘과 원칙에 의한 평화를 구축할 거라며 자유 통일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해 덤핑 적자 수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일부 정치권을 겨냥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거라며 이번 체코 방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강한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전후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부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금융협력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체코 방문 성과에 이어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피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사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요 발언 정리해 봤고요. 통과된 안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인데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기존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35%로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각각 올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재원 약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4건, 시행령안 4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과 가뭄의 여파로 배춧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 불안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정부가 신선 배추 수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 포기당 9,537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수준입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고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쯤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은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2%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말부터 조금 앞으로의 기간 동안 당분간은 조금 공급은 조금 이렇게 부족할 것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산 배추는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정부 가용 물량을 상시로 확보한 뒤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의 경우 주산지인 홍천의 작황이 양호해 정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배추의 대체재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상추의 경우 최근 내린 비로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초에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온성 작물인 시금치는 고온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격 강세를 보였던 사과, 배 등 과일값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홍로 품종 사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신고 품종 배 가격 역시 1년 전과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들이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산의 정비계획 윤곽이 5개 도시 중 마지막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분당과 일산, 삼본 등 1기 신도시들의 총 14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25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계획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나 정비 방향으로서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선도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구역 단위의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 고양시는 계획안에서 향후 계획 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기준 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7천 가구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 년간 총 39만 2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14만 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2035년까지 총 53만 7천 가구의 도시로 재정비됩니다.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각국의 정치 상황이 변화해도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거라고 전제하고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일 외교수장들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3국 협력이 이어지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은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는 11월 미국은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 장관은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회의객이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3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와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의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 수석 대표로서 총회 일반 토의에서 기조연설을 시행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과 20여 차례 양자, 소다자 회담을 하고 현지 시간 24일에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 쿠바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당국은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데 대해 한미 국방당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한미 양측의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서북도서와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과학기술 협력을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 분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공감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기초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에 따라 유사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안보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국민 안전 조치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동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메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무단 이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서비스 기관 대표와 가사 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월급제 외에 주급제와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숙소를 나선 뒤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취약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당정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정은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약 16% 늘어난 2조 2,922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증가에 대응해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서 청년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하여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음 달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곳과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처음 등장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지난 20일에 작성자 정모 씨가 구속되면서 업데이트를 멈췄지만 명단은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블랙리스트 실태를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비공개 웹페이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와 이들의 복귀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외모와 평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톡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외모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되게 다양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진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어떤 과시하든가 패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복귀한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신상이 까발려지면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커뮤니티에서 동조한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상황이 상정되다 보니까 대인 기피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씨를 제외한 다수의 의사들은 취재진의 블랙리스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인터뷰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유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돕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정모 씨가 구속됐는데 구속된 정 씨를 선봉에 선 의인이라 칭하고는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글이 속속 올라왔고 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 학부모연합은 정 씨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후원은 2차 가해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직하는 거를 사직을 안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료윤리에 대해서 학습도 안 돼 있고 의료윤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거고요. 자성을 촉구한 한 의료진은 군중 심리에 치우친 비도덕적 행위로 집단이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6개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관이 한 팀임을 강조하고 다음 주에 건설 벤처 등 부문별 투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번 간담회가 민간이 함께 모인 첫 번째 회의로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수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합니다. 투자 익스프레스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회로를 듣고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 발표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기회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세액 공제 역시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29조 7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근로자들이 온전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귀농 귀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체류형 쉼터와 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귀농 귀촌의 확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 따기와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수미마을. 지난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체류형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수미마을의 체류형 쉼터는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9개월 정도 또 체류하면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입주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라이프 확산과 농촌 생활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섭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에는 체류와 여가, 체험, 관광을 위한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총 3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3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복합단지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해보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을 개정,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소유 농지에 단지 조성 후 개인에 임대하는 경우와 사실상 불법 숙소로 이용되던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 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하고 접어둘 수 있는 휴대용 유모차. 어린 자녀 있다면 많이들 쓰실 텐데요. 소비자원이 휴대용 유모차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내구성 등 품질은 우수했지만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제품 가격은 31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최대 2.6배의 차이가 났고 타보의 플렉스텝 3 제품이 가장 저렴했는데요. 휴대성 측면에서는 스토케의 요요2 6 플러스, 잉글리시나의 뉴퀴드2 제품이 접었을 때 크기가 작거나 가벼웠고요. 접고 펴기 편리한 제품은 뉴나의 트래블, 리안의 레브, 보증기간이 가장 긴 제품은 줄즈의 에어플러스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제품이 기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손잡이에 3kg 정도의 짐을 걸면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된 법령 기준이 미비했던 기타공직 유관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 유관단체 398개소에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관 채용 업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원서 활용 등 37개 항목이 적용돼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이 아닌 지역에 웬 MBTI냐고요? 지역 특성 MBTI는 지역 인구와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의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 MBTI를 분석했더니 51개 지역에서 INTP 유형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 외부인 포용력이 높고 특정 시기 방문객이 집중되는 ENTP는 26곳,
우수한 자연자산과 대표 산업이 발달한 INFP는 9곳이었는데요. 희망하는 지역 미래상으론 ESTP와 ENTP가 각각 19개로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외부인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가 인구 감소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해 출산율은 재작년보다 더 떨어져서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현재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턴 최대 25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1년 휴직할 경우 휴직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 원으로 지금보다 510만 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는 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지만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 기준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과 규모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10만 3천 원 이하에서 1,145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혼 출산 부부의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올해 초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내년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경상 해안과 제주는 아침부터,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서부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후 한때 경상 내륙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제법 가을 느낌이 나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거나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춘천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3도, 강릉은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전주 29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내륙의 소나기가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비가 오겠고요.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1년 중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초가을로 접어들다 보니까 상온에 식품을 보관하는 등의 부주의가 잦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내려갔다 해도 음식은 반드시 상온 보관이 아닌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또 식재료 세척과 또 소독에도 더욱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